요즘 주변에 채용 담당하는 분들 만나보면 다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해요. 아, 맞아요. 한국 실업률이 2, 3%대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 실력 있는 인재들은 이미 다 어디선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정말 좋은 인재 한 명을 찾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인재 소싱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망망대해에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거고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막 채용 전쟁에 뛰어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일종의 작전 지도가 되어줄 거예요. 아, 작전 지도요? 네, 예전처럼 공고 올려놓고 좋은 지원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제는 기업이 직접 괜찮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다이렉트 소싱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바로 링크드인 리크루터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숨은 인재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싼 헤드헌팅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직접 최고의 인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은 공채, 중소기업은 채용 사이트 공고나 헤드헌팅이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다이렉트 소싱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비용 문제예요. 아, 역시 돈이군요. 그렇죠. 한국에서 헤드헌팅 수수료가 보통 채용된 인재 연봉의 한 15%, 많게는 30%까지 가거든요. 30%요? 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짜리 경력직 한 명을 채용하면 수수료로만 최대 2,400만 원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2,400만 원이요? 그럼 5명만 뽑아도 1억이 훌쩍 넘는 돈이네요.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겠어요? 그쵸. 그 돈이면 차라리 내부에 채용팀을 꾸리고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구직자들, 특히 MZ세대의 인식 변화예요. 아, 세대 차이도 있군요. 네, 이 세대는 더 이상 중개인을 거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투명하게 인정받고 회사 문화나 비전에 대해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보고 싶어 하죠. 그 말씀은 이제 구직자들도 회사를 면접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단순히 연봉이나 직무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나와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런 변화가 링크드인 같은 전문 소셜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어요. 실제로 2025년 초 기준으로 한국의 링크드인 사용자가 472만 명에 달하고요. 472만 명이요? 네, 그중 절반이 넘는 55.1%가 기업이 가장 원하는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러네요. 보통 채용하면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국내 포털을 먼저 떠올리는데 링크드인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패시브 후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패시브 후보자요? 네, 패시브 캔디데이트. 국내 채용 포털은 지금 당장 이직할 회사를 찾는 액티브 후보자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링크드인에는 현재 직장에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지만 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을 고려해볼 의향이 있는 잠재적인 인재들이 모여 있어요. 아, 숨어있는 인재들이군요. 맞습니다. 이 패시브 후보자들이 전체 노동인구의 7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에 속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이렉트 소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링크드인이 중요한 전장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무기를 골라야죠. 그렇죠. 링크드인 리크루터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많이 쓰는 플랜이 리크루터 라이트와 리크루터 코퍼레이트 두 가지예요.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게 예산을 짜고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트 플랜은 이름처럼 좀 가벼운 버전일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리크루터 라이트는 보통 1인 기업가나 아주 작은 규모의 팀 혹은 채용이 아주 가끔 발생하는 회사에 적합해요. 월 비용이 약 $170 정도고 한 달에 30개까지 후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인메일 크레딧을 줘요. 아, 30개요? 네, 검색 필터도 20개 정도 제공하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검색 범위가 내 프로필과 3촌 이내로 연결된 사람들로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3촌 이내라면 생각보다 범위가 꽤 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코퍼레이트 플랜은요? 월 $170와 연간 1,300만 원. 가격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차이가 크죠. 솔직히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비용인데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단순히 인메일 개수 차이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가격 차이가 바로 이 도구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거든요. 아, 그래요? 리크루터 코퍼레이트는 본격적으로 채용팀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솔루션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검색 범위예요. 3촌 이내 제한 같은 게 전혀 없이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링크드인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10억 명이요? 네. 인메일도 월 150개로 훨씬 많고요. 와, 그야말로 망망대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는 40개 이상의 아주 정교한 고급 필터들을 제공해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스포트라이트 같은 기능이 대표적이죠. 네. 또 AI가 알아서 후보자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여러 명의 팀원이 함께 후보자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협업 기능도 강력해요. 기존에 쓰던 채용관리 시스템, ATS라고 하죠. 그것과 연동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도 있고요. 기능 차이가 명확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과연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ROI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ROI 관점에서 보면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압도적이요? 네, 아까 연봉 8천만 원 인재 5명을 헤드헌터로 채용하면 수수료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리크루터 코퍼레이트 1년 라이센스 비용은 약 1,300만 원이에요. 1년에 단 2명만 이 시스템으로 직접 채용에 성공해도 헤드헌팅 비용을 80% 이상 아끼는 셈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니 확 와닿네요. 더 중요한 데 있어요. 이렇게 직접 찾은 인재들은 외부 헤드헌팅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회사의 인재 풀이라는 자산으로 쌓여요. 아, 우리 회사 자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 채용이 안 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더 좋은 기회에 다시 제안할 수 있죠.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코퍼레이트 플랜을 구독했다고 치죠. 막상 로그인하면 눈앞에 펼쳐진 건 그냥 거대한 검색창 하나뿐일 텐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10억 명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단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죠? 바로 그 막막함을 해결해주는 기술이 불리언 검색이에요. Boolean Search라고 하죠. 불리언 검색이요? 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AND, OR, NOT 이 세 가지 연산자를 써서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만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자바나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는데 인턴이나 주니어는 빼고 싶다. 면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이럴 땐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하는 거예요. Software Engineer or Developer and Java or Python, not Intern or Junior. 아, 여기서 큰 따옴표는 Software Engineer처럼 여러 단어로 된 구문을 정확히 일치시킬 때 쓰고 괄호는 OR로 묶인 키워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줄 때 써요. AND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할 때, OR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될 때, NOT은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아하, 직무, and, 필수 기술, not, 제외 조건 이런 구조군요. 이것만 잘 써도 정말 검색 결과가 깨끗해지겠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 불리언 검색을 쓸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나연산자를 잘못 써서 저희 회사 경쟁사 직원들만 잔뜩 검색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괄호와 푼따옴표 사용법만이라도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시장 채용 담당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저도 분명히 했을 법한 실수일 것 같은데요. 바로 직무명을 한국어와 영어 둘 다로 검색하는 거예요. 아, 링크드인 프로필을 영어로만 쓰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로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찾는다면 프로덕트 디자이너, OR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렇게 OR로 묶어서 검색해야 양쪽의 인재를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불리언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데 아까 말씀하신 리크루터 코퍼레이트의 비밀 병기, 스포트라이트 필터
또 뭔가요? 이건 불리한 검색이 찾아낸 결과물 중에서 옥석을 가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옥석을 가려준다. 네, 단순히 키워드가 일치하는 사람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제안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맨 위로 올려주는 기능이죠. 응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대표적인 스포트라이트 필터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오픈 투 워크. 이건 프로필에 초록색 띠를 두르고 저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응답률이 높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with 브랜드, 즉 우리 브랜드에 참여한 인재 필터예요. 우리 회사 링크드인 페이지를 팔로우하거나 우리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등 어떤 식으로든 우리 회사와 상호작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군요. 이분들 응답률은 얼마나 높은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응답 확률이 무려 81%나 높아집니다. 잠깐만요. 81%요? 그건 거의 답장이 보장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회사 페이지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응답률이 그렇게까지 치솟는다는 게 놀랍네요. 이건 거의 숨겨진 치트키 수준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호감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연락하면 당연히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패스트 애플리컨트. 과거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인재풀이에요. 아쉽게 그때는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였고 서류 전형증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인재들이라 다시 연락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죠. 최근에는 AI 기능도 강화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AI 지원 검색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건 불리한 검색식을 복잡하게 짤 필요 없이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연어로 검색어로 입력하면 돼요. 아, 그냥 문장으로요? 네, 예를 들어 Find me senior product managers in Singapore with 7 years of experience 라고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직급, 지역, 경력 필터를 착착 설정해주는 식이에요. 반복적인 검색을 할 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자, 이제 불리언 검색과 스포트라이트 필터로 최고의 후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죠. 그렇죠.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받을 텐데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답장을 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것도 데이터가 증명하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짧게 쓰는 거예요. 400자 미만의 짧은 메시지가 장문의 메시지보다 응답률이 22% 더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400자면 정말 짧네요. 보통 자기 회사 소개하느라 길어지기 마련인데 그럼 잘못된 예시와 좋은 예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죠.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궁금해요. 가장 흔한 실수가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회사 자랑으로 끝나는 거의 소설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55 회사의 채용 담당자 55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스크롤을 내리기도 전에 창을 닫아버릴 확률이 높아요. 듣기만 해도 눈이 감기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인 개인화와도 연결돼요. 템플릿처럼 보이는 귀하의 뛰어난 경력에 감명받아 연락드립니다. 같은 메시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정말 꼼꼼히 읽어보고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어줘야 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오우님. 최근에 공유하신 55 프로젝트에 대한 글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A 기술을 활용해 B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이 저희 팀이 현재 고민하는 지점과 정말 닮아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와,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나를 위해 쓴 메시지란 느낌이 드네요. 이런 개인화된 메시지가 응답률을 15% 이상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회사 포지션에 정식으로 지원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건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줘요. 아, 그렇죠. 이력서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그보다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새로운 커리어 기회에 대해 가볍게 15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혹은 커피챗 한번 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와 같이 문턱이 낮은 제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춰주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후보자들이 메시지를 열어볼 확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라고 해요. 화수목목 오전이요. 네. 월요일은 주간회의 때문에 바쁘고 금요일은 주말 생각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메일 크레딧이 환불되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뭔가요? 네. 후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답장이 오면 사용했던 크레딧이 다시 충전돼요. 아, 다시 돌아와요? 네. 이걸 링크드인이 무분별한 스팸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고품질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하는 아주 똑똑한 장치예요. 많이 보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한 통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링크드인 시스템 자체가 개인화되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구조군요. 정말 똑똑한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한국 채용 시장이 왜 다이렉트 소싱으로 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링크드인 리크루터라는 무기를 고르는 법, 불리한 검색과 스포트라이트라는 정교한 조준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메일 전략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소싱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더 이상 채용이 수동적으로 지원자를 기다리거나 운에 맡기는 과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직접 인재라는 시장에 뛰어들어서 최고의 선수들을 직접 스카우트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모두 갖게 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헤드헌팅에 쓰던 막대한 비용을 아끼고 그렇게 발굴한 인재들을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배운 불리한 검색식 하나, 스포트라이트 필터 하나, 그리고 개인화된 인메일 메시지 한 통을 당장 내일부터 시도해보세요. 아마 당신의 링크드인 화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더 잘 찾아낼 것인가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역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아, 어쩌면 당신의 다음 전략은 더 정교한 검색어가 아니라 잠재적인 후보자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 콘텐츠 계획을 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